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모셔서 오늘 한문 인문학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선생님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거 한문 하는 김대표를 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 있잖아요. 아, 면장. 예, 알아야 면장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는 말 가운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적지 않다. 흔히 말하는 알아야 면장을 하지가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이다.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려면 그것에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면장을 동장, 업장, 시장 등 행정기관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속담은 행정기관의 면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이며 공자와 그의 아들 배그와의 대화에서 유래한 것이, 공자는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딸도 하나 있어요. 근데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공자보다 먼저 죽어요. 먼저 죽어. 예. 공자가 아들 배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주남과 소남을 배웠느냐. 사람이 되어서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바로 담장, 담 있잖아요. 담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주남과 소남은 시경의 편명인데 모두가 자기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는데 유익한 일상생활의 기본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그 주남과 소남은 우리 시경인가에 나오는 그 사람 사는 사회적인 덕목이에요. 예. 그걸 모르면 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자는 아들에게 주남과 소남을 모르는 것이 마치 담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서 지극히 가까운 곳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한 물건이 보이는 것도 없고 한 걸음 나아갈 수도 없다고 한 것 같은 맥락이다. 어떻든 벽을 향해 서 있는 암흑세계를 형용하는 말이 바로 면장, 장면. 그러니까 담을 보고 있는 게 장면이에요. 그걸 이제 뒤집으면 면한다는 말이 곧 면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남과 소남을 안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도리를 아는 건데 그걸 모르면 네가 담을 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걸 알면 담 보는 것을 면했다. 이게 면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것은 무슨 동장, 구청장이 이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르게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이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입교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파견 같은 것도 전혀 다른 뜻이거든요.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야 면장하는 거예요. 예. 무엇인가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답답함을 면할 수 있다는 공자의 말씀에 유추하여 바로 알아야 면장을 하지란 속담이 나온 것이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다.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다. 그렇지만 그 기본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이야기할 때면 오해와 착오를 범할 수도 있다는 데서 경고와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제 면장의 뜻을 잘 아시겠지요? 예. 여기 빨간 거는 앞에 나오는 한자를 전부 다 토를 달아 놓은 겁니다. 한자 전부 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거 전부 자료를 모아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책에 한 권 됩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드릴 겁니다. 끝날 때 되면 파일을 하나 따로 만드시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 자료만 만들어 두는 것.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자식들에게 교육 잘 시키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들으면.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런 자료만 파일에다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집안에 하나 넣고. 그럼 날씨가 꽃샘추위인데 꽃샘추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봄꽃이 필 무렵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며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걸 꽃샘추위라고 하죠. 꽃샘추위 기간에 옷을 든든하게 입고 비타민 A, C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해 주세요. 지난해 4월 1일 프랑스 포도주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곳곳에 많은 눈과 함께 한파가 몰려왔기 때문이죠. 그러자
포도주로 유명한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서 농부들이 모두 나와 포도나무 일항 사이마다 설치된 거대한 파라핀 양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에서 나오는 열로 포도나무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프랑스는 2021년에도 봄에 갑자기 닥친 한파로 인해 포도가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큰 손해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한파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두고 포도나무의 새싹을 보호하기 위해 불을 피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나라나 따뜻한 봄날이 계속되다가 느닷없이 추위가 닥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추위를 우리나라에서는 꽃샘추위라고 부릅니다. 왜 꽃샘추위라고 하는 걸까요? 봄이 오면 기온이 오르며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해 오면서 강한 바람과 매서운 추위가 내려올 때가 있는데요. 주로 3월 중순부터 4월 초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지요. 이 시기가 개나리 진달래가 피는 시기이다 보니 꽃 피는 것을 시샘하는 추위라면서 꽃샘추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요게 중요합니다. 꽃샘추위를 한자 말로는 화투연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잘 기억해. 화투연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꽃질투추위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꽃샘추위는 보통 2월 말부터 4월 중순 사이에 평균 7 내지 9일 정도 발생하죠. 우리나라의 꽃샘추위에 관한 속담을 전해옵니다. 꽃샘추위에는 장독이 얼어 터졌다는 속담은 봄에 불어오는 매서운 추위가 장독을 깰 만큼 춥다는 뜻이고요. 겨울 추위에 살이 시리지만 봄 추위에는 뼈가 시리다라는 속담은 꽃샘추위가 겨울 못지않게 춥다는 얘기입니다. 꽃샘추위에 밤늙은이 얼어 죽었다는 속담은 갑자기 추위가 내려오면 뜻밖의 변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이고, 이른 봄에 새 풀이나 나무에서 돋아나는 새싹이 홍역한다도 있는데 봄철에 새 홍역을 앓듯이 울긋불긋해진다는 뜻으로 꽃샘추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꽃샘추위는 봄철 기온이 오른 상태에서 닥치기 때문에 실제보다 춥게 느껴집니다. 강한 바람은 체감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리죠. 그래서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어요. 실험관이 약한 사람은 협심증, 심장에 몰려드는 혈액이 줄어들어 심한 통증을 느끼는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큰 일교차로 인해 편도선염, 편도 내 세균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질환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따라서 꽃샘추위와 추위 때 외출할 경우 옷을 든든하게 입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실내 습도는 40에서 50% 정도 유지해 주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비타민 A나 C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免疫力이 높아서 꽃샘추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자말은 아실 꽃한자고 투자는 질투할 때 쓰는 투자입니다. 연자는 이끌렸다는. 그래서 이게 꽃샘추위 하투연을 우리가 꽃샘추위만 하지만 이제 조금씩 이 선생님 어디 모일 때도 야 꽃샘추위 뭔지 알아? 하투연 이 한자를 정확하게 써서 아셔야 됩니다. 한번 써먹어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써먹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알아야 면정하지 않은 어떤 걸 바로 알아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틀리기 쉬운 한자인데요. 토사광란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 옆에 까만 걸, 처음에 있는 까만 거는 전부 틀린 글입니다. 전부 틀린 글이고 옆에 있는 파란 글이 바른 글입니다. 토사광란이 아니고 토사곽란입니다. 예, 여기 빨간 걸로 전부 저 한자 다 토를 달아놨습니다. 토사광란이 아니고 토사곽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동거동락이 아니고 동고동락입니다. 이것도 바로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실수 많이 하는 말입니다. 동고동락, 이 옆에 파란 글, 청색 글씨가 바른 글자입니다. 그 다음 성대묘사가 아니고 성대모사입니다. 예. 성대모사입니다. 목소리를 따라 뺏긴다는 모사입니다. 묘사는 흉내내는 기고 따라 뺏기는 거하고 다릅니다. 근데 성대묘사라고 다들 착각하고 있는데 성대모사가 바른 말입니다. 그 다음 유도신문도 틀린 말입니다. 신문이 아니라 신문입니다. 유도신문. 그 다음 장기 돌 때 양수겹장,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양수겸장입니다. 원정식 바른 말은. 예. 양수겸장. 그 다음에 제일 웃기는 게 삼수갑산인데
산수갑산을 알고 있거든요. 그 식당에 산수갑산,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삼수가 한경북도 북청 쪽에 있는 가장 오지 골짜기 이름입니다. 삼수하고 갑산하고 골짜기 이름이에요. 조선시대 유배를 보낼 때 여기 갔다 그러면 골로 가는 게, 그래서 애라 삼수 갑산을 가는 한이 있어도 뭐 이렇게 쓰는 말이 그거거든요. 가장 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삼수 갑산을 바르게 하셔야지 산수가 아니고 삼수다는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사불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사 분란이라고 다들 썼는데 그게 불란입니다. 불란. 이 불자는 앞에 글자가 디귿, 지읒, 시옷 발음이 나올 때는 부가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외에는 전부 불로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일사분란이 아니고 일사불란입니다. 흥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에 분란 그러면 나눠지는 거고, 불란은 흥그러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나눌 뿐으로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불란입니다. 불란. 그래서 바로 잡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모르게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 겁니다. 그 다음 절대절명도 틀린 말이에요. 절체절명입니다. 절체절명. 바르게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홀홀단신,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헐혈혈단신입니다. 예, 혈혈단신. 그 다음 동병상린인데 아니고 송병상련이야. 년입니다. 리는 이웃 년자고, 년은 안타까워할 때 년자예요. 같은 병을 앓으면서 서로가 돌봐주고 이럴 때 상련이지 상린이 아닙니다. 상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에서는 풍지박산도 틀린 말이에요. 풍비박산이 정상입니다. 풍비박산이 정상입니다. 이 바른 말입니다. 예. 풍지박산이라는 한문이 없습니다. 풍비박산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호의호식도 틀렸습니다. 호의 호식이지 호위 호식이 아닙니다. 예.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게 호의지, 여기 호의는 둘러싸고 있는 게 호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 술 먹고 주야장창도 틀린 말이에요. 주야장천입니다. 반말로서 길게 내가 흘러가듯이 계속하는 주야장창이라는 잘못된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체면불구도 틀린 말이에요. 체면불고입니다. 체면불고. 그 다음에 생사여탈도 틀린 말이에요. 생살여탈입니다. 생사가 되면 이미 사자는 죽을 사자고, 살은 죽이를 살자입니다. 죽을 살자고 죽이를 살자고 다른 겁니다. 생살여탈은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생사여탈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생살여탈이지 생사여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구난방도 틀립니다. 중구난방이 아니고 중구난방, 어려울 난자 난방입니다. 예.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할 때 중구난방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핏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는 제일 많이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말들이라서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구난방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변장을 하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생사여탈 맨날 쓰는데 그것도 그렇고 많이 틀리잖아요. 사자가 과거형이네요. 예. 항상 그 다음에 이제 매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만, 처음으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사자성은 한자. 요거는 가구 향리패라는 건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집 안쪽을 향해 짖는다는 뜻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음을 이르는 말을 가구향리패라고 합니다. 이 뭐 아시다시피 집자는 집가짜고, 이 집가짜가 집가짜만 끝나지 않고 사람 가짜도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미술가, 예술가 전부 그 사람 가짜지. 가짜로 끝나죠. 집가짜는 전부 가짜는 어떤 사람 앞에 붙으면 전부 사람 가짜에 집가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개구자, 그 다음 향할 향자, 그 다음에 쏙 리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절 패자입니다. 그래서 가구 향리패는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쓰는 말입니다. 가구 향리패. 가구 향리패이면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집안 한정 진다는 은혜를 원수로 갚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집 안을 향해서 짓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 할 때마다 이런 자료를 또 다른 자료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잘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선생님은 충분히 소화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 오늘 뭐 새로 한 거 네. 엄청 많습니다. 예, 그렇게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면장을 할지도 여태까지 면장인데 발음만 모르고 썼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그 말이 누구한테서 나왔는지도 알아요. 공자한테서 나온 말입니다. 공자가 한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가르칠 때 한 말이에요. 아들 백을 가르칠 때 한 말이에요. 주남과 소남을 알아야 이놈아 네가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답을 보고 있는 거나 같아. 그걸 알면 답 모르는 것을 면한다. 이게 면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공부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실감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걸 배웁니까? 지금 뭐 한문 인문학도 한두 시간 배워서 될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20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할 겁니다. 이제 이 자료만 모아도 책으로 한 권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좋은 자료들이 모아지고, 정말 그 가구 양립회라든지 틀리기 쉬운 한자 사자성어라든지 꽃샘추위라든지 또 뭡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정말 이런 내용들을 주옥같이 우리가 고리타분한 한일천 따지 뭐 이거 글자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한문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시사성 있는 현실에 맞는 또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신 분 잘해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신 분들도 다음 주에 오시면 자료 드리고. 근데 설명을 듣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네. 보충 설명은 제가 나중에 온라인으로 이게 영상으로 보셔야 되고요.